윤석열 대통령과의 갈등의 배경이 됐던 김건희 여사 명품 가방 수수 의혹. 어제 한동훈 비대위원장은 김건희 여사 리스크와 관련해서 이렇게 말했습니다. 위원장님, 김건희 여사 관련 국민 걱정 많다고 하셨었는데 이 걱정 어떻게 풀어야 한다고 좀 보시는지요? 제가 오늘은 딱 지난번 했던 말 그대로다라는 걸로 대신하겠습니다. 기존에 국민 눈높이를 강조했던 것에서 변함이 없다는 그런 입장으로 보이는데요. 그 문제는 기본적으로는 함정 몰카 이고 그것이 처음부터 계획된 것이 맞습니다. 그렇지만 그 전후 과정에서 분명히 아쉬운 점이 있고 국민들께서 걱정하실 만한 부분이 있었다고 저도 생각합니다. 위원장님, 그 대응 관련해가지고 대통령실과 좀 갈등설도 불거지고 있는데 실제로 그런 갈등들이 좀 있나요? 국민의 눈높이에 생각할 문제니까요. 갈등이라고 할 만한 문제는 없습니다. 그렇다면 과연 윤석열 대통령은 김건희 여사 명품 가방 논란을 어떻게 수습할까요? 윤 대통령이 언론사 대담에서 이와 관련한 입장을 직접 설명하는 방안을 검토하는 것으로 전해졌는데요. 김 여사 명품 가방 수수 의혹과 관련해서 당시 상황을 설명하며 제2부속실 설치 등 보안 장치를 제시할 거라는 전망입니다. 다만 몰래 카메라로 찍은 정치 공작이고 김 여사는 피해자라는 점을 부각할 거라는 예상도 나옵니다. 또 대담 전에 한동훈 비대위원장과 다시 회동하며 한 위원장의 의견을 반영하는 모습을 보여줄 거란 시각도 있는데요. 이를 통해서 당정 관계를 더 굳건히 할 거라는 분석입니다. 윤 대통령과 갈등을 일단락한 한동훈 위원장은 다시 총선 공약 준비를 위한 민생 행보에 나섰습니다. 대학생들을 만나서 간담회를 했는데 1,000원의 아침밥 지원을 늘리는 등 청년 정책을 약속했습니다. 그러면서 민주당의 58세대를 겨냥한 듯 이렇게 말했습니다. 영원히 계속될 것 같던 그 고도 성장기가 지금 끝난 지금에 지금 여기 계신 청년 여러분들께서 훨씬 더 많은 시간과 노력을 들어서 인생을 준비해야 하는 것을 제가 알고 있습니다. 민주당의 운동권 세력들은 저에게 운동권 정치인들에게 죄송한 마음을 가져야 한다 이런 얘기를 하는데요. 저는 그분들한테는 죄송한 마음이 전혀 없고요. 더불어민주당 이재명 대표는 피습 후 첫 현장 행보로 군부대를 찾았습니다. 2030 남성 지지층을 고려한 행보로 보이는데요. 군 당직 근무비를 일반 공무원 수준으로 올리고 예비군 훈련을 기존 4년에서 3년 안에 끝낼 수 있게 하는 방안 등을 약속했습니다. 그런데 현장에서는 군 장병에 이런 민원도 있었네요. 들어보시죠. 저희 장병 여건 개선에 항상 관심을 줘서 감사합니다. 요새 장병들이 비대 사용을 좀 좋아하는데 화장실 비대가 20%밖에 안 됩니다. 저는 비대가 좀 늘었으면 좋겠다는 생각이 듭니다. 아주 인상적인 말씀이 비대를 좀 늘리시면 좋겠다. 이게 참 말하기도 어려운 그런 어찌 보면 매우 작은 문제 같지만 사실 매우 근본적인 문제인 거죠. 지금의 이 젊은 세대들한테는 정말로 심각한 문제일 수 있겠다는 생각이 듭니다. 공감 가고요. 이재명 대표는 또 윤석열 대통령과 한동훈 위원장이 서천의 수산물 특화 시장 화재 현장에서 만난 걸 겨냥해서 정치 쇼라고 비판했습니다. 어제 서천시장의 그 장면은 참으로 인상적이었습니다. 저도 그 장면을 보면서 첫 번째로 떠오른 게 저번에 여당이 수해 지원 활동을 갖다가 그 자리에서 비가 더 오면 사진 잘 나올 텐데 뭐 이런 얘기를 하면서 웃던 장면들이 떠올랐습니다. 절규하는 피해 국민들 앞에서 그걸 배경으로 일종의 정치 쇼를 한 점에 대해서는 아무리 변명해도 변명이 되지 않을 것입니다. 자, 이런 가운데 민주당은 당의 새 로고와 상징을 공개했는데요. 야권의 분열을 의식한 걸까요? 원조 민주당의 정체성을 강조했습니다. 자, 보시면 기존의 더불어 글자를 줄이고요. 이 민주당 글자를 키웠습니다.
또 문재인 전 대통령 지지자들이 이니 블루라고 불렀던 파랑색을 줄이고 자, 보시는 것처럼 파랑, 보라, 초록을 사용했는데요. 각각 민주와 미래, 희망을 상징합니다. 자, 이걸 두고도 문재인 전 대통령의 색깔을 지우고 이재명의 민주당으로 간판을 교체한 거라는 해석도 나오고 있습니다. 우리 민주당이 지켜온 가치 더 확대하고 또 거기에 맞춰서 우리 국민들의 기대 수준에 맞게 새로운 변화를 저희가 추구하겠다는 의지를 담았습니다. 이 위기를 맞은 민주주의를 지켜내고 또 우리가 앞으로 더 확대하고 더 키워나가겠다는 의지를 첫 번째로 담았습니다. 제3지대에서는 개혁신당 이준석 대표와 또 한국의 희망 양향자 대표가 합당을 선언했습니다. 자, 합당을 미리 준비한 걸까요? 양당의 상징색은 주황색으로 같은데요. 자, 저기 보시는 것처럼 양향자 대표의 셔츠와 그리고 이준석 대표의 넥타이도 주황색으로 맞춘 모습이네요. 두 대표의 말을 직접 들어보시죠. 오늘보다 나은 내일이 되려면 과학기술 선도국가가 되어야 하기 때문입니다. 개혁신당이 한국의 희망입니다. 한국의 희망이 개혁신당입니다. 한국의 희망과 개혁신당, 개혁신당과 한국의 희망은 공통의 목표를 가지고 앞으로 정치적 활동을 같이 하기로 즉 합당 선언을 했습니다. 또 이준석 대표는 유승민 전 국민의힘 의원을 모시고 싶다 이런 뜻을 밝혔는데요. 반면에 이낙연 새로운 미래 인재영입위원장에 대해서는 추구하는 바를 아직 잘 모르겠다며 두 사람에 대한 온도차를 나타냈습니다. 들어보시죠. 근데 유 대표의 마음속은 제가 미루어 짐작할 수는 없지만은 네. 타들어가고 있을 거다. 네. 왜냐하면 국민의힘에 대한 마지막 남아있는 마음도 타들어가고 있을 거다. 그래서 저희 개혁신당 입장에서도 유승민 의원이 역할을 할 수 있는 정도의 당이 돼야 된다라는 생각을 가지고 항상 저희는 당 체계를 구성하고 있고 국민의힘에서도 사실 일부 의원들이 한동훈 위원장만 갖고는 안 된다. 유승민 의원도 역할을 해야지만이 된다라는 주장을 하고 있는 걸 알고 있습니다. 예. 저희 당연히 있죠. 굴뚝같죠. 적절한 시점에 필요한 시점에 말씀드리겠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저는 이낙연 총리 굉장히 훌륭한 분이라고 계속 얘기하지만요. 정치적으로 어떤 역할과 어떤 지향점을 가지고 계시는지에 따라서 연대라는 건 당연히 할 수도 있고 안 할 수 있는 거 아니겠습니까? 그런데 지금 창당 과정이 너무 바쁘신 것 같아가지고 언론에서 저희가 그런 부분을 찾아보기가 힘들지 않습니까? 그래서 저희도 지켜보면서 대화를 해나가겠습니다. 알겠습니다. 자, 이번 총선에서 불출마를 선언했던 이낙연 새로운 미래 인재영입위원장은 광주 출마를 고민하고 있는데요. 관련 발언 들어보시죠. 꽤 오래전부터 이번 총선에는 출마할 의사가 없다는 말씀을 드렸습니다. 정치인이 국민 앞에서 한 말을 쉽게 바꾸는 건 바람직하지 않습니다. 그런 터에 꽤 많은 동지들이 여기저기 출마하라는 말씀을 하고 계십니다. 시기를 정해놓고 할 수는 없지만요. 너무 늦어서 우리 광주 시민들께 혼란을 드리거나 하는 것은 예의에 어긋난다고 생각합니다. 제3지대 한편에서는 새로운 미래와 미래대연합이 통합을 추진하고 있는데요. 뒤이어서 제3지대 대통합을 위한 논의가 본격화할지 주목됩니다. 지금까지 전국 브리핑이었습니다.